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코스피 일봉 차트. 자,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2200. 이거 2200이면은 예전에 그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 오기 전에 박스권에서 고점이거든요. 1800에서 2200 막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거 이제 그냥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3400에서 2200이 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도 종목 상황들 보니까는 정말 가관이던데, 사실 이렇게 주식하는 입장에서 하락이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다, 이게 기회다 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하락이 되는 흐름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야? 이러면 돼?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기분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 경험이 별로 없거나 그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못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맞으면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 타격이 오는 거죠. 정신적 타격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요즘 같은 장세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절 요때죠. 이때 고점하고 지금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이 화려했던 대세상승 이 박스가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그 박스피 시절로 돌아온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지수는 같을지 몰라도 실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하락 흐름을 대부분 몸으로 직접 때려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절 이후에 동학개미운동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주식 투자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투자자로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느낌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만 해도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경험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그 정보와 경험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많이 알게 됐어, 예전보다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됐지, 좋은 시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약간은 좀 환상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기,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 안 떨어지는 이런 시기 정도까지만 그게 적용이 됐던 거 아닌가. 결국 그 이후에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대한 대처법은 사실은 정보 공유도 거의 된 게 없고, 그거를 봤다고 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 걸로 소화하지를 못해서, 사실 수년 전에 깜깜이로 주식하던 그거랑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주위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변의 개인 투자자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현상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돈 문제. 결국에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금리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돈이 많이 빡빡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 근데 주식은 쭉쭉 빠지기만 하니까 돈 관리 실패와 함께 거의 주식 계좌가 방치되는 이런 현상 되게 많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사실 주식만 어렵다, 나는 월급도 괜찮고 다른 생활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주식만 좀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주식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되게 어려운 거는, 다른 것도 다 힘든데 집값도 떨어지고 고점에 사서 물렸고, 물론 이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올랐을 때의 얘기지, 그걸 봤을 때의 얘기지, 그 이후로 또 떨어지는 상황, 앞으로 떨어질 걸 예고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심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돈이 막 필요해서 자금은 되게 빡빡해졌는데 그 와중에 주식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주식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이 와중에 주식이 나에게
결정타를 한 방 먹이네? 이런 느낌으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아유 다른 것도 다 힘든데 주식 그만하자.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판을 떠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거는 좀 너무 답답한 그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 내 종목 이게 흐름이 어려워졌다. 여기에는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그럼 진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의 근원지는 진짜 단순히 주식 흐름이 어려워졌기 때문일까? 라는 데는 약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때처럼 매번 오르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자체가 너무나도 이례적인 시장이었고 주식시장은 원래 하락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만 해주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요인은 주식 종목을 잘못 골랐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대부분이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실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종목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자산 관리 실패한 거다.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진단을 먼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주식 종목 자체를 잘못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단순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유동자산 관리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주식 투자의 굉장히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톡 까놓고 도박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자,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주식을 잘못 골랐네, 뭐 돈 관리 잘못했네, 다 좋아.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 지금 그래서 돈 없어가지고 주식에 물탈 돈도 없고 다른 데 돈 필요해서 돈 빼야 되는데 주식판 떠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듣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좀 솔루션을 줄 수 없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명확한 키워드는 돈 없어.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 없어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만큼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아니면 진짜 여기서 포기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유이자 이유일까?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약간 좀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결과적으로 돈 관리를 못해서, 유동자산 관리를 못해서 돈이 없어져가지고 주식판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니스테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 그런데 진짜 돈이 없다고 해서 주식을 떠나는 게 맞아? 이 의문을 한번 던져주시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에 너무나도 많은 모순이 있어요. 돈이 없다라는 거는 새로운 돈이 없다는 거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주식 안에 들어있는 돈도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떠난다고 하는데 왜 가지고 있는 돈은 포기하고서 떠나는지 저는 일단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맞아, 없는 돈 셈 치고 나 이제 그냥 주식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물린 거는 상속을 시키든 뭘 하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냅두고, 이거 주식 넣어놓은 거 없다 치고 이제 안 할란다, 이런 심리니까. 그쵸. 그건 이상하다. 그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 않나요? 이미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락 흐름을 맞았을 때 여기서 분명한 거는 해당 종목으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주식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내 돈이에요. 당연히 평가금이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반토막 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00만 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근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그냥 쉽게 포기한다? 그게 물음표가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이거를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 이거 안 팔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올라서 본전 이상 되게 되면은 그럼 그때 팔면은 손해 안 보는 거니까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어두는 선택이 꽤나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돈 문제, 유동자산 관리 실패였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점, 근원지 같은 게.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돈 문제, 유동자산 관리,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살짝 건드려주면은 해결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건드려준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 나 지금 이제 남은 현금도 없고 앞으로 돈은 막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주식은 다 물려 있어. 1,000만 원이 500만 원 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동자산을 관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죠. 네.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같은 맥락의 개념으로는 저희는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리밸런싱 또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분 매도 이렇게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이 매도를 절대로 전체 다 손절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부라도 조금 매도를 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은 돈 문제였는데 현금이 확보되면서 돈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아마 가장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때 마이너스 실현 손실을 본다는 그 막막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체가 크게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해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체의 자금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 매도하기 싫어하는 심리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팔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괜히 팔아서 손해를 확정하게 되는 것 때문에, 손실 확정하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분 매도하라는 게 단순하게 돈을 마련해라, 이 돈을 마련하는 게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매도해서 돈을 마련해라가 아니라, 이 물려있는 이걸 풀어내는 그 과정의 한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이거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그래서 올라가서 기분이 나쁘든 내려가서 좀 기분이 좋아지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는 것 중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유동자산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조각 퍼즐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은 이 조각 하나만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건 좀 공감은 돼요. 그런데 이 얘기도 듣고 다른 영상 뭐 앞으로 할 얘기 모두 다 들어보시고 적용을 시켜 나가면은 그러면 꽤 합리적이고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혼돈과 혼란과 착각과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50만 원을 주게 되면은 찾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50만 원 안 쓰시나요? 1,000만 원 찾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이상은 찾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 안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을 100%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 내죠. 그런데 1,000만 원을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착수금 50만 원 줘라고 얘기하면, 나 1,000만 원 손해봤는데 지금 50만 원까지 추가로 손해봐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안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비슷한 심리일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찾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확률을 높일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유동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유동자산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 매매했던 거를 뒤집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면서 제가 코칭도 해드리고 클럽에서도 막 피드백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초보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밖에서 매매하다가 갓 클럽에 들어와서 상담받으신 분들 대부분은 템포, 속도, 조절,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을 막 씁니다. 마치 그냥 과소비랑 같은 맥락으로 주식을 사는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서 돈이 없어지고 시장은 빠지고 종목도 빠지고, 근데 였다가 다시 내가 월급 받아서 아니면 또는 밖에 있는 돈을 계속해서 넣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이 과소비에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엇박자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이 템포적인 부분이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마련한 현금도 또 순식간에 종목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문제가 바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랄까, 짝꿍처럼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또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어려운 상황, 자금적으로 돈줄이 꽉 막혀 있고 주식은 크게 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서 올라가길 기다린다. 뭐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뭐 1년 만에 재수 좋게 회복을 하든 뭐 그런 거를 운으로 기다린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되게 수동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내 의지와 무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선택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주식을 떠난다랑 거의 비슷한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입은 손실,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미래를 바꾸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능동적인 결과 개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자니 지금 현재 있는 종목을 리밸런싱을 하면서 유동자산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때 템포를 자기 멋대로 막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속도대로 막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는 빨리 막 사고 팔고 그러면서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조금 약간 템포를 늦춰가면서 이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걸 아는 게 필요하다. 적용시킬 줄 아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본인의 주식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항상 얘기지만 실력 향상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단순하게 노하우 문제는 아닐 테니까. 이게 실력 향상도 맞지만 사실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거를 못했던 사람들을 해내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지점은 단순히 실력이 향상돼야지 이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더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생각만 있으면 사실 거의 된다, 이거에 가까운 얘기네요. 네, 맞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이 생각을 저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봤자 나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 편견, 이거를 극복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이행하고서 이거를 풀어내는 것보다. 네. 게다가 이제 옆에서 또 어니스트님이 조언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잡아주고 이 템포도 조절해주고, 그러니까는 아마 더 그냥 쉽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저거 할 생각 있다고 해서 그냥 될 것 같으면 주식이 그렇게 쉬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거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할 마음만 있으면은 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노하우나 이거를 그래 들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내 종목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그분들은 주식 투자 자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초 기반을 다시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아니 그렇게 주식 투자가 쉬워? 뭐 그렇게 쉽게 된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전 참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게, 본인이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해서 일이 그르쳐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실력, 본인의 그 경험치를 채우고 어떻게 할 줄 아는 그 기본기를 채우는 게 먼저인데, 그 생각 안 하고서 야, 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단순한 불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면은 있다. 그 길을 하다못해 저희는 그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길을 안내를 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만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시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게 먼저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우연은 아닐 거예요. 거의 많은 분들의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클럽에 20년 이상 투자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투자 사이클은 반복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문제점을 항상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콱 물려서 계좌가 잠식되거나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만 지나면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순간은 해결될지 몰라도요, 그 이후에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이런 거를 2번, 3번, 4번 만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미 그때 되면은 막 은퇴했을 때거나, 나이라는 시간 그 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달라져 있어요. 나이의 앞자리 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게 지금만 어떻게 되면 되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조차도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데 나 본전 오기만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진짜 멋 모르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다음을 준비하면서 재정비하면서 진짜 오히려 기회를 살려나가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재조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즉 지금이 오히려 뭐랄까, 행동적으로는 덜 바쁠지 몰라도 전체적인 재조정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신경 쓰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그게 잘 되어 있으면은 상관없지만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정말 들으시는 분들 복창 터지는,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나는 현금이 거의 없다, 다 물렸다, 혹은 막 그냥 막 더 심한 분들은 빚을 낸 게 막 물려있다,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언제쯤부터 그렇게 흘러왔다. 그게 뭐 이때가 됐든 언제쯤부터 그렇게 흘러와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 저는 제 경험 법칙인데 되게 높은 확률로 가만히 있으면 해결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해결된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된 걸 저도 경험을 못 해봤고. 이런 시장에선 되죠.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또 언제 온다고, 저런 게.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버틴 사람이 그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버티지도 못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웃긴 게, 이게 10년 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우연 같지만 9년 뒤에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요. 못 버티게 만들어버리는. 여기서 다 털고서, 그래서 개미 털기란 말이 나오죠. 개미 다 털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참,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희 그냥 되게 심플한 오늘 결론이네요. 여러분들 물린 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막 안 되는 방향인데 막 늪에 빠졌는데 발버둥 치면서 더 빠지는 걸 가속화시켜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키워드가 있었는데, 템포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되는 방향에서 템포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클럽에 가입을 하시려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한두 달 경험한다고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이다 라는 그런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회원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잘 투자 따라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나가서 저 이제 혼자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눌러 계십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금 막 5년 차, 막 이렇게 계속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이제 좀 따라가면서 편하게 어니스트님의 조언 받아가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눌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한 회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오늘 2년차 재등록을 했다. 그런데 등록할 때 많이 고민을 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주식 공부도 잘 못하기도 했지만 하락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좀 의욕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 클럽에서 배우고 매매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계좌가 망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막 욕심부리다가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더 물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뭐 클럽도 좋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두면은 영영 이 지경일 것 같아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딱 1년 더 배워가지고 내 스스로 내 물린 종목들 해결하고 수익을 얻는 기쁨을 좀 느껴보자는 생각 때문에 2년차 등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에서 배운 것도 좋고 여기서 수익 난 것도 좋은데, 이제는 내 개인 종목을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도 이분도 자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걸 보고, 그래, 맞다. 이게 맞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하는 분들의 생각은 지금 이 회원분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렵지만 내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 계속 한번 좀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공감 가는 이야기고, 너무 원론적이고 뻔한 이야기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힘든 순간에 나의 마음가짐, 이거는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힘든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차이를 만드는 거다. 이 얘기는 저는 그냥 진리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 역시 과거에 이제 그 비슷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더 공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제 주식 인생 차트입니다. 여기가 금융위기 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중간 어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사실 지금 이 상황하고 보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스권이고, 이때 주식 노하우가 있었으면 주식하기 되게 좋았던 때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때 되게 많이 헤맸어요. 이 당시에 정말 모르던 상황에서 요 어딘가에 어니스트님을 알아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저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주식을 잘하게 된 건 아니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되게 많이 힘들고, 이건 아닌가? 나는 왜 이러지? 내 계좌는 점점 왜 망가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때 당시는 우리 시장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이렇게 무난한 시장에서 아무리 우리 시장이 정말 거지 같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때부터 뭔가 좀 마음을 달리먹고서 하나하나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회가 되고, 이런 것도 기회가 되고, 저는 지금도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요 시기, 힘들었던 이 시기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얘기를 좀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드려보고 싶네요. 자,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각자 이제 자금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주식에 손을 놓는데,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희처럼 실제로 이 경험을 가지고, 실제 경험을, 내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회원분들을 다독여가면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훈련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많은 이 필드에서 실전에서 느껴지는 그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들으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하고 있는 클럽도 어떻게 가입하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영상 만약에 들으시고 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그 물린 종목 리밸런싱하고 템포 조절하는 것부터 해서 종목을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 능력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도 고객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이제 답변하시면은 진행 가능하거든요. 가입 바로 하시고 전체 글 보기 누르세요. 여기 전체 글 보기 누르시고 메뉴에 있는 페이톡 공지 누르시면은 클럽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있는 영상도 2편 있는데 클럽 가입 안내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서 어떤 클럽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폼이 하나 뜨면서 이제 인적사항 적으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상담하고 가입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이 저희 클럽 들어오셔서 시작하시기에 참 좋은 때다. 주식을 떠날 때가 절대 아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는 곱씹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클럽하고 같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되게끔 저희가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릴 거고, 과거 영상도 많으니까 구독해 두시고 앞으로 영상, 과거 영상 많이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